이 사이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또 한편에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 있는데, 코넬 대학의 그 조지 프리드먼이 향후 100년 넥스트 100이어서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끌고 있는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른 나라 얘기는 빼고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나라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2000년대 중반에 경제 두 번째 대국이 됐다 해서 G2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만, 프리드만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머지않아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분열되고 붕괴될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14억, 15억을 자랑하는 중국의 인구 중에서 6억이 한 달의 생활비가 4달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믿을 겁니다. 4억의 인구가 하루의 생활비가 6불입니다. 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물론 거기에 3만 달러의 연소득을 육박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렇게 꾸려간다는 것이 우리 프리드만 교수가 볼 때는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붕괴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 전에 중국한테 G2를 내주고 아시아에서 제1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서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만, 일본은 자원도 없고 조그만 해양국가입니다만 딱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면 단결성입니다. 일본인의 그 단결성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전 세계 대전을 두 번씩이나 일으켰던, 그것은 한 번 정부와 그리고 나라가 결정을 하면은 전 국민이 단결하는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 교수는 머지않아서 다시 일본은 아시아의 경제 1대국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2차 대전 직후에 84개국 정도가 독립국가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국민의, 일본 같은 이런 국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좌와 우로 이념의 대결을 하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원천적으로 그때 2차 대전 당시 말에 남북한이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주변에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또 멀리 미국이 이렇게 4대 강국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런 여건 하에서도 늦게는 20년, 많게 20년 이내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대단한가? 우리나라의 GDP가 현재 13위에 해당됩니다만, 그 13위라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아가 55개국, 아프리카가 55개 나라가 있는데, 그 55개 나라의 GDP를 전부 다 합한 1조 7,600억 달러보다 조금 많은 1조 8천억 달러가 대한민국의 GDP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가 이병철회장 같은 삼성의 그 총수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산업을 무엇을 배울까 하다가 이제 전자산업 이걸 배워가지고 왔는데, 늦게 배운 후발주자로서 일본의 10개 전자회사를 합한 것보다 1년의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리고 TV 하나만 예를 들어도 삼성전자가 1등이고 2등이 LG인데, 전 세계에서 3대꼴의 하나가 대한민국 TV이고 미국에서는 2대꼴의 하나가 대한민국 TV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력과 혁신성과 능력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바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르기까지 그 많은 대통령의 공과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적국을 위해서 일했다는 간첩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전 세계에서 이것은 참으로 다른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고영주 대표님과 장 대표님의 앞길에 아주 건강하심과 또 행운과 번세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주 변호사께서 뜻을 붙이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맡아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왜 이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오랫동안 같이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구나. 권력욕이라고 한다면 쉬울 때 권력욕을 바라보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나라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걸 보고 감동을 얻고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한다면 더 큰 일을 많이 하겠지만 그 전에까지도 우리는 이미 험난한 역정 속에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오늘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나라가 끄는 리더가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올바르게 끌고 가는 시기가 꼭 필요한 이 시기에 그 적임자가 이런 뜻을 가지고 혹자는 욕을 하지만 권력욕이라고 그것이 아닌 그 힘든 일을 노력과 어떤 재산과 이런 걸 다 쏟아가면서 하는 걸 보고 애국심에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군 출신으로서 정치에는 관여 안 한다고 했었는데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을 내셨습니다. 지난달 과연 누가 공산주의인가를 출간했습니다. 한 달 만에 오늘 대통령이 된 관첩이라는 책을 다시 저술을 합니다. 이 두 책은 문재인이 왜 공산주의자이고 사실상 간첩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수많은 증거와 단서들을 사실적 기록들의 근거에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고영주 대표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6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검 등 일선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 남부지검장, 검사장 등을 퇴임할 때까지 애국적 국가감각,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 사회에 압력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과 간첩들을 검거하는 데 뛰어난 공헌을 했었습니다. 전설적인 공안검사라는 고영주 검사의 칭호가 정말로 적합한 칭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보림사건 담당 검사로서 당시 이 사건 관련 학생과 교사, 회사원들이 명백한 공산주의 이념자임을 밝혀냈었습니다. 검사로서 고문을 했다는 등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법정 투쟁 전략에도 불구하고 고 검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당 재판부에 있던 서석구 변호사는 9일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 후회한다고 수배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불임사건 변호인이었다며 영화까지 나오는 등 신화처럼 조작했으나 문재인은 당시 변호사 사무소에 15였을 뿐이니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고 대표님은 바로 2014년 통진당을 해산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서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리에서 법적 근거를 찾아내 헌법재판소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주도했고 이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현재의 해산 결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9년 대검 공안연구관 재임 당시에는 당시 전교조가 표방한 참교육을
이것이야말로 일본 좌경 세력에 일으켰던 진교육에서 가져온 내용임을 밝히냄으로써 당시 전교조를 해산시키는데 그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3년 고영주 대표는 보수 시민단체 신년 모임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집요하게 민 형사소송을 제기해 유죄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치는 너무 빤했기에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이로써 공산주의 사상자임이 분명한 문재인을 우리 국민 누구든지 그를 공산주의자 또는 간첩으로 부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최고의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역할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사회 분열과 좌경 국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명백한 종북 간첩 세력인 민노총과 국회와 운동권을 장악한 김일성주의 세력으로 인해 큰 체제 위기 내지는 사실상의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문재인 심판과 체제 전쟁의 최일선에서 고영주 대표가 바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인 제가 정치와는 아무 뜻도 없고 관계치 않으려고 했던 제가 이 당에 가담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정치와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책, 대통령이 된 간첩의 출발은 바로 그 중요한 일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돼 대한민국이 다시는 엉뚱한 좌파에게 속거나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함으로써 건강하게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계기가 될 것을 확신에 맞이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저술한 공동저자 장삼윤의 노고와 함께 고영주 대표님의 헌신에 큰 감사와 격려를 여기 있는 모든 분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거의 5천만의 인구와 함께 더불어서 큰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많이 춥지요? 예. 여기 오시는데 추우셨습니까? 아니요. 안 추우셨죠? 기분 좋게 오셨죠? 예. 저는 발걸음도 가볍게 왔습니다. 2024년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자유민주당하고 자유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당들은 다 찢어지고 있지요. 갈라지고 있지요. 저마다 당을 만들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한 해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대통령이 된 간첩 이렇게 섹시한 책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쿨한 책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책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간첩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수근수근 하면서 소가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가리를 단번에 쳐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자유시민 여러분,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나니까 간첩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나니까 드러난 간첩이 몇 명이라고 그랬는지 기억 못하세요? 100만. 2만 명이라고 공식으로, 예, 2만 명이라고 공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베트남이 간첩 몇 명이어서 무너졌다고 했습니까? 5만. 3만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그렇습니다. 3만이요. 2008년인가요?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의 간첩이 몇 명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5만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에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의 간첩 5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면서도 아는 분들은 5만 넘을 텐데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권에서는 요즘에도 간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하에 숨어있던 간첩들이 전부 지상으로, 지하혁명을 하고 있던 간첩들이 지상혁명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의 발단이 언제부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광우병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신나게 달려오면서 한 가지 고 변호사님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책 표지에 오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탈자가. 뭘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책 표지에 오탈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단연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된 간첩이 단수일까요? 네, 복수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된 간첩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예요? 지금은 완전히 내전 상태입니다. 체제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전 세계의 체제 전쟁은 러시아가 다시 탄생하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동독이 없어지고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지구상의 체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압승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나온 게 70년대입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이 아니라 내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독일보다도 많고 베트남보다도 많은 간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된 간첩이 한두 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영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고영주 변호사님 같은 용감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행동하는 자유우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2024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책 표지에는 문재인이 간첩인 이유 100가지라고 썼지만 책에는 받아보셨죠? 몇 가지예요? 600가지도 넘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거를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2024년에 다시 쓸 수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책 내주신
고영주 변호사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자유 우파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